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 굉장히 많겠죠.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추위가 있는 곳에 아예 가지 않거나 그곳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건 추위를 이겨낼 만한 강철 체력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이 12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위가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아예 피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넘길 수 있는 뭔가 투자 체력을 키워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가이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꽉 채웠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최근 시장 흐름과 팁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투자의 길러잡이가 되어줄 만한 부동산 투자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 보시죠. 날씨만큼이나 찬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여전히 잘 나가는 종목이 있다고 하죠. 바로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각종 규제 발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인기의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 대표님, 이유가 뭘까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금리 상황에서 네. 또 우리가 급속하게 시대 변화가 고령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그 단기 급상승을 통해서 좀 조정 국면을 맞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자금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오피스텔, 뭐 대표적으로 소형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봤을 땐 소형주택 쪽에 조금 무게가 좀 실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단기 박정부 들어서서 부양책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 급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 국면, 매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11.3 대책, 그 전에 뭐 8.25 대책이 있었지만 박정부 들어서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지금 규제 정책으로 또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그 대출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시중에 돈이 많이 흘러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흐름을 옮겨 타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옮겨 타는 과정 속에서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시대 흐름도 실질적으로 1,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금 진행되면서 은퇴 자금이라든가 제2의 월급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재테크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임대차 시장 자체가 지금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전세 문화가 실질적으로 조금 위협을 받는다. 뭐냐면 월세 시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일수록, 작은 주택일수록 실질적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시대의 변화도 수익형 시장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성과 황금성, 이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3대 요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익성을 높은 것만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가 1%대인데 수익성이 뭐 10%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과장된 게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 있는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화 가능 여부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수익률이 좀 더 좋다고 해도 내가 팔고자 했을 때 팔 수 없다라면은 팔기가 어렵다면은 이게 굉장히 부동산의 가치로서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설이 좀 많고 또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중심권, 뭐 서울 지역에서도 중심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안전성을 좀 따져봐야 될 건데 수익형 부동산에서 안전성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내가 보유 기간 동안 뭐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타 물건과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조금 약간 너무 가격이 싸다고 입지가 좀 빠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해야 되고 또 그 지역 내에서는 철저하게 임대 수요가 좀 많으려면 아무래도 역세권 쪽으로 좀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이런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많이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용이나 이런 상업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업무용이나 상업용의 대표적인 게 상가나 뭐 오피스텔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지만은 주택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줘서 비교적 그 다른 종목보다는 안정성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개발 호재가 좀 있는 중심 지역들은 월세를 지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2, 3년 후 보유 후에는 시세 차익도 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소형 주택의 시세 차익을 본다는 거는 결국은 월세 시장과 수익과 차익을 두 마리를 좀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중심권에 수요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곳 이런 곳에 좀 작은 주택, 원룸이라든가 투룸 이런 형태의 경쟁력 있는 물건을 좀 선택하신다면 수익형 소형 주택의 투자가 좀 바람직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원룸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자체는 과거 우리가 2009년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공급됨으로써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형태는 그냥 단순하게 원룸 형태였는데 지금 많은 원룸 형태의 수요자들은 1.5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주거 선호도가 좀 높다 보니까 향후에 접근하시는 방법은 이런 원룸과 투룸 형태의 이 중간 형태가 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의 그 인기의 원인과 또 팁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읽고 또 최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 제시해드립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성공 투자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센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이게 지금 풍납동인데 여기요. 네. 한강극동 아파트 작은 평수에 살고 있어요. 몇 평이세요? 25평이요. 네, 25평이요. 25평에서 바로 앞에 사거리에 있는 또 극동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좀 30평대로 갈아타고 싶은데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 하고요. 아, 지금 살고 계신 곳이 한강 극동인데 지금 예. 건너편에 있는 풍납 급동으로 이주를 하시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여부를 여쭤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풍납동 지금 거주하시는데 예. 지금 인근 지역으로 좀 평수를 넓혀서 가면 어떻겠냐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주거 지역 풍납동 살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큰 변화 없이 하시려는데 식구가 많으세요? 아니면 지금 소형 20평대가 좀 작으세요? 지금은 현재 작은데요. 네. 시대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뭐 또 결혼하고 나면은 네. 작지는 않은데 서 나중에 이제 좀 그쪽에 좀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 가지고 네네네. 그 재개발 하게 되면 조금 좀 투자성이 있는지. 아,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집 크기는 뭐 그렇게 큰 뭐 상관은 있지만은 일단 나중에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시세 차익이 좀 기대되지 않겠나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드리면 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면은 물론 주거 이동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20평대가 너무 지금 거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정비 사업을 기대하면서 가는 건 좀 반대 의견을 드리게요. 예, 그래서 예, 그냥 거기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지도를 보면서 좀 드릴게요. 네. 예, 지금 한강 극동 아파트 지금 위치하고 있고 지금 그 아래쪽이 지금 풍락 극동이잖아요. 네. 예,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한강 극동은 살고 계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단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편익성이 있고 이 아래쪽 그 풍락 극동은 뭐 단지가 좀 작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역하고 거리가 좀 가깝다 보니까 좀 수요층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평형대를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 폭이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네, 그죠? 비슷해요. 네. 예, 서로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쪽 지역이 풍락동 전체가 이렇게 가격이 세지는 않아요. 인근에 뭐 토성 때문에 그래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뭐 옆에 잠실 파크리오도 있고 잠실권이 붙어 있는데도 가격이 높지 않은 거는 개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는 대로 이 토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그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극동 아파트 지금 그 건너편으로 우성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예, 진행 중인데 사실은 우성 아파트하고 극동 아파트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용적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분이 조금 더 있어요. 중층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많았어요.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서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지금 나왔거든요. 많이 예, 나왔어요? 그래서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물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인근의 풍남 현대 같은 경우도 아시나요? 예. 작년에도 뭐 재건축이든 뭐 리모델링이든 주민들이 좀 많이 그 회의를 거쳤지만은 사실은 좀 무산된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풍락동 지역에 대한 사업성을 지금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그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또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중층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나중에 사업성을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풍락급동이 그렇게 좀 유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좀 연차가 비교적 연차 차이는 좀 나잖아요. 뭐 풍락급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30년이 다 가지만은 아직도 한강극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후에 한 몇 년 후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좀 더 좀 새 아파트 견해를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이 풍락동 지역의 전반적인 그 정비 사업이라든가 어떤 재건축을 보고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굳이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평형을 좀 넓혀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은 그냥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또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또 흐름도 25평대 선호가 좀 더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굳이 뭐 그렇게 갈아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재로 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네네.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뭐 드린 얘기의 결론입니다. 뭐냐면 그래요? 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화재 보유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는 쉽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정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제가 좀 전에 그 옆에 인근의 풍납 현대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의견 일치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시간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주민 단결도 잘 돼서 빨리 가야 되는 사업인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주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적 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제한도 받지만은 만약에 개발 사업을 하다가 여기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개발 사업 중단입니다, 그냥. 그럼 결국은 얼마가 갈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위험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역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실거주하시면서 그냥 이게 좀 지켜보고 이런 실거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에 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아우, 속 시원해요. 네. 아, 좀 많이 고민해서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추가적으로 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자,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는 양천구에 사는 주민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실거주하면 지금 사는 동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또 부동산을 한번 구매를 하면 또 나중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 또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남겨야죠. 네. 예. 그래서 좀 신도림 쪽으로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그냥 지금 거주하는 신정동 쪽에, 양천구 신정동 쪽에 있어야 되는지 하는 고민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느 아파트인지 평수 궁금하고요. 또 옮기려는 곳에 뭐 보시는 아파트 있으신가요? 네. 알려주세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는 신청 7동에 있는 목동 2차 우성 아파트 네. 30평에 이제 전세로 있고요. 네. 예, 옮기려는 지역은 이제 신도림 쪽으로 해가지고, 네. 예, 금액을 좀 조금 올려야 되는데 한 34평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매수를 좀 한번 해볼까, 예. 자세하게 어느 아파트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대림 4차나 뭐 동아 2차나 뭐 이런 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비교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게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정동 쪽 우성 2차 얘기하는 거니까요. 갈산도 네. 지지구 옆에.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거주하시고 그쪽에 있는 집을 살까 아니면 신도림동 근처에 있는 그 대림 아파트 단지들을 그쪽을 보시고 그쪽으로 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녀들은 다 컸나요? 네, 다 컸습니다. 아, 둘 다 지금 대학생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자, 네. 두 지역이 이렇게 뭐 인근 안양천을 두고 지금 가까운 지역에 있긴 하지만 색깔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더 뭐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는 네.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 두 네.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은 공업시설이 좀 많은 지역이고요. 지금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신정동이나 목동 이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요. 교육 여건이 좀 강조되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서로 상당히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를 본다 그러면 지금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세죠. 네. 지금 신정동 우성보다는 네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쪽 지역에서 지금 신도림권 구로 신도림권에서 대림 이 단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가격대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는 가격대가 좀 세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거벨트가 좀 안정된 곳이에요. 이 구로권에서 대부분 아래쪽 옆쪽으로 보면은 공업시설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대림 타운으로 형성이 된 이런 주거 밀집 지역은 수요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조금 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로 역세권으로 해서 어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쁜 곳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이 굉장히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 때문에 이 인근 지역, 목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전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녀분들 교육 여건을 물어봤던 거고요. 네. 일단 아파트 향후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본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목동 우성 2차 아파트가 조금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네. 건너편 목동 단지하고 신정동하고 같은 신정동 우성 2차 아파트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가격대가. 그렇지만 네, 그렇죠. 지금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폭이 크죠. 가격은 좀 알아보셨나요?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죠? 네네. 네. 지금 30평대 가격대를 좀 시세를 알고 계세요? 제가 목동 2차는 40평대를 봐가지고. 그러세요?
예, 네. 43평이 지금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네. 6억대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가는 건데, 지금 그 6억대, 40평대가 6억대 지금 중반 정도라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좀 약한 거거든요. 서울 지역 내에서. 이 정도 입지를 갖고. 그래서 지금 그 목동 쪽 아파트 단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뭐 가격이 좀 차이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40평대 평당 가격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지 면에서. 그래서 향후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추격 요건이 좀 남아 있고 인근의 목동 단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노후화되고 뭐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는 인근 지역도 같이 이슈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평가 부분이 조금 더 가격 상승 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뭐냐면 지금 옆에 갈산 도시개발구역에 지금 뭐 곧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파크자이 뭐 이런 것들도 아시죠? 예. 예, 근처에 거주하시면 이런 네네. 지금 그 도시개발 지역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아직 뭐 분양가라든가 이런 건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2천만 원대 뭐 한 뭐 2,300대 정도로 지금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평당가격이 그 정도로 인근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는 거는 지금 이 옆에 우성 아파트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런 어떤 향후 가능성은 오히려 우성 2차 아파트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지역 내에서 대림 그 구로역 근처에 대림 그 단지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어떤 가격 상승 폭을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좀 우성 쪽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주 조건이 비슷하다라면은 이쪽에서 선택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매수 시기는 어느 정도쯤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전반적인 이 아파트들 말고 이 서울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지금 사실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네. 예, 지금 그 선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관망세가 좀 이어진다 이런 보도는 보셨죠? 네네. 예, 그래서 사는 분의 입장에서도 혹시 하락 여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파는 분의 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매도 타이밍이 확실히 어느 쪽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11.3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부동산 아파트 시장 특히 좀 많이 안정되는 이런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좀 지켜보시되 조금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급매물이라는 게 아주 현격한 급매물이 아니라 어떤 갭 투자를 들어왔던 분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매도를 내놓을 수 있거든요. 네. 전세 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네네. 것들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성 같은 경우에 지금 거주하신다면서요, 단지 내에서. 네네네. 예, 그러면 인근 부동산하고 조금 가깝게 지내면서 그런 네. 전망 추이를 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급격한 하락은 없어 보이고요, 급격한 상승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 시기는 뭐 한 2, 3개월 후 올 1분기 정도, 내년 1분기 정도. 네. 예, 겨울 시장이 지나면서 지금 분위기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가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 말씀 잘 참고하셔서 고민 해결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끝번호 3402님이 보내주셨네요. 신길 뉴타운 14구역에 생기는 아이파크 아파트 85제곱미터 일반 분양 받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론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잘 분양받은 거 맞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대표님, 잘 분양받은 거 맞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축하드립니다. 뭐 잘 받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시고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있는 신길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과거 신길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주거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속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고 네. 또 뭐 지금 11월 초였기 때문에 이 11.3 대책 이전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도 상당히 자유로운 어떤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들고 이렇다 보면 앞으로 좀 보유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402님 축하드리고요.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게요. 자,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고민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마음은 무료 세미나 통해서 해결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성공투자 법칙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SNK 자산관리의 송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용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부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준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일단 이 지역,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들,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가름 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구 사당동, 바로 강남까지의 접근성, 지금까지 걸렸던 20분 권역대가 바로 10분대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만큼 강남에 가까운 지역으로 변모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가격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곳이고요. 자, 지금 현재 구입을 해 놓으셨다가 실거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분들 신혼집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넓은 평수 동작구 사당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사당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성대영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예. 사랑은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에도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좋은 타이밍일 때 투자를 하셔야지 큰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투자의 타이밍이 형성된 곳이고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해보고 싶었던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큰 지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자세한 부동산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가볼 곳은요.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담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수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전농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사실 이 동네, 지역의 이름이 익숙진 않아요. 전농동, 어디로 떠올리면 될까요? 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본 매물은 2호선 신담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매물입니다. 또한 KTX와 GTX 노선과 면목성 경전철에 들어올 1호선 청량리역 또한 7, 8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청량리역을 바로 나오시게 되면은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CGV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에서 10분만 좌측으로 걸어서 이동하시게 되면은 홈플러스와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의회가 입지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본 매물에서 1분만 나오시게 되면은 퇴근 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간대면 공원이 입지해 있고요. 본 매물에서 2, 3분만 내려오시게 되면은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 신호등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은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주변에는 성바오로병원과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이 입지해 있어 최적의 의료시설 또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전농동 지역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매물지 주변에는 10여 개 이상의 국내 최대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입지해 있어
많은 재래시장 임차인 상인들 임차 수요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주변에는 서울시립대학,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입지해 있어 풍부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받아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주변에 입지해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강남까지도 20-30분 내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매물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농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지역인지 그 매력 확인해봤는데요. 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개발 호재 집중해볼까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지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하시면은 아마도 집창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부정적인 이미지 지우셔도 됩니다. 본 매물지 직접 와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철거라는 문구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집창촌 구역 올해 안에 이주와 철거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 집창촌 자리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주상복합에는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또한 옆에 붙어있는 동부청가시장 부지 또한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지에도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에 입지해 있는 양령시장도 한류 바람을 타고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풍부하게 입지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첫 번째로는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발맞추어서 2017년도 개통 예정인 KTX 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할 예정이고요. 본 노선 개통이 되고 나면은 강릉까지는 이제 1시간가량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꿈의 노선입니다. GTX 노선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운행 예정인 B노선과 의정부에서 청량리역을 지나 삼성까지는 한정거장입니다. 또한 금정까지 연결된 C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노선이 들어오면 청량리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9호선이 들어왔었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을 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GTX 노선이 청량리역으로 들어오게 됐을 시에는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직장인 임차 수요와 경기 일대의 임차 수요 골고루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2017년도 착공 예정인 면목선 경찰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1호선과 6호선, 7호선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동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러하듯이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에도 불구하고 집창적이라는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청량리역 일대 저평가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는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예, 본 매물은 2017년 6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5층 중에 2층이고요. 본 매물 앞쪽에는 8m 도로가 입지해 있어 개방감 또한 우수합니다.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요 근래 보기 드문 40인치 TV까지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본 시행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이므로 지방에 계신 분들 믿고 맡기시고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내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탁 트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체크해 봐야겠죠? 가격 정보 주시죠. 예,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 매매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활용 시 2억 1,00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실투자금 2,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저금리 시대에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1억 5천만 원 활용하실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항상 투자 시에는 임장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 매물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정말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현재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임장 활동을 통해서 투자하시라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서 가보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요, 동작구 사당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네요.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동작구 사당동 어떤 곳입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살기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네. 자,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들, 특히 교통적인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곳이 되겠는데요. 자, 이곳이 이제는 강남까지의 접근성까지 좋아집니다. 자, 이곳의 발전, 특히 집가의 상승, 물건들의 상승을 막고 있었던 그 방해하던 그 바로 서리풀공원, 그것이 뚫림으로 인해서 가격의 높은 상승을 불러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7호선 남성역에서는 도보로 4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수역 4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고요.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데 이곳 모두 도보 10분에서 15분 안으로 도보권역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수와 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 중심 계획에 묶여 있는 약 14만 평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업의 발전지가 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없던 상업지들이 생기고 있던 상업지들 역시 더욱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업무 시설이 들어선과 동시에 유동 인구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거주 수요자들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현재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주변에 도로망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역시 밑으로 싹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사당로 다양한 도로들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강남까지의 접근성 좋고 주변에 업무단지 많고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로 출퇴근이 쉽다라면 이 지역의 집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는 다양한 자연 환경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다양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알맞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여기에 또 매력 더해야겠죠. 미래가치 파악할 수 있는 개발 호재 체크해볼게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리풀공원 참 이게 참 큰 방해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공사에 들어갔죠. 자, 공사 2019년도 하반기면 완성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개발 완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2년에서 3년 정도 단기 투자하실 분들, 초단기 투자하실 분들한테 딱 알맞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공사 2년 남았습니다. 2년 지난 뒤에 이곳의 집가 바로 오르진 않겠죠. 자, 바로 이곳에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마련이 되면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면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 뭐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겠지만 추후에 매도를 하실 때에는 일반 거주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거주자들한테 보통은 매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매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맞는 사이즈의 평수인지 인테리어인지 그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자,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에 알맞는 그러한 이제 평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또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 부지 역시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초구
이곳 사당동에서 바로 서초구를 지나서 강남까지 도로 하나를 끼고 쭉 연결이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갖추게 되면서 서리풀공원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자, 주거 공간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곳이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주하실 분들은 바로 이곳 서초구라든가 아니면 동작구, 사당동 이쪽으로밖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사당동이나 방배동에 있는 다양한 주택 재건축 지역들, 특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권지에서 얼마 떨어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방배동에서 약 8지역에서 바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자,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년 초에 시작하는 방배 5구역 약 3,000세대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수요들 흡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이외에 사당로의 3차 구간 확대, 또 이제 사당역에 있는 공영 주차장 부지의 복합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투자하실 분들, 초단기 투자하실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호지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내부 크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2개동으로 지어지게 되겠고요. 자, 도로는 총 3개의 도로를 끼고 있는 개방감 굉장히 뛰어난 곳으로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절대 답답하지 않은 크기와 개방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장 작은 평수가 13평대에서 좀 큰 평수 같은 경우 16평대입니다. 자, 실평수, 그러니까 내 발이 닿는 곳의 면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크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서 다양한 편의 시설들 잘 갖춰져 있고 옥상에는 개별 창고까지 마련이 되기 때문에 13평 플러스 알파의 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가격 정보 들어볼 텐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일단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곳 역시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는 2억 3,500 정도,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전후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걸 비롯해서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약 3천에 8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 월세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곳 이제 보통 일반 이제 이곳을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보통은 매도를 하실 때 대략적인 평가 금액을 잡아드리게 되겠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2억, 3억 그런 식으로 2억이나 2억 2,500 그리고 3억대 이 정도의 마진 노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추후에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까지 오르실지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곳 지금 소액으로 투자해 놓으셔서 추후에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주셔도 괜찮은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호재까지 또 가격 메리트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유의점도 체크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게 나중에 팔 때 황금성이 진짜로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주변에 오셔서 주변에 어떠한 건물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이 지역 황금성 괜찮다라는 점 다시 한번 느끼실 거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의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강남구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지역은 사실 각 동마다 매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일단 논현동, 입지적인 여건 어떤가요? 예,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해보고 싶었던 그곳입니다. 본 입지 조건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본 매물은
급행역인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본 매물 위쪽으로 보시면은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이 입지해 있으며 바로 논현역 위쪽으로 보시면 3호선 신사역 또한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물 아래쪽으로 보시면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이 입지해 있으며 신논현역 바로 아래쪽에 입지한 2호선 강남역 또한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다중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차후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은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좌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으며 본 강남대로에서는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 가량의 버스 노선 또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시설 정말로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본 매물 좌측으로 보시면 24시간 살아있는 상권인 논현동 먹자라인이 입지해 있고요. 본 매물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영동 제1회 시장이 입지해 있어 퇴근 후에 편리하고 값싼 가격으로 장도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마트들, 편의점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 시에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 매물 2, 3분만 걸어 나오시게 되면은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정말로 잘 조성되어 있어서 여가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주변에는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인프라가 살기 참 좋은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정말 개발 호재 많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예,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매머드급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들 중에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 시에는 큰 집가 상승과 연결될 텐데요.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호재인 신분당선 3단계 구간 연장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올해 말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까지 3단계 구간이 연장할 예정입니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큰 집가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뚫리게 됐을 시에는 강남에서 용산까지 20분가량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발들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내 집 앞에서 더블 역세권이 하나가 아니라 2개로 생기게 되면서 큰 집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개발입니다. 삼성 코엑스에서 잠시종합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스포츠와 문화시설과 함께 마이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옛 한전부지에는 105층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이 기부 체납한 돈은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고용 창출되는 인원이 약 122만 명입니다. 122만 명이라는 인구가 강남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남은 임차인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임차인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큰 집가 상승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주목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 좌측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호재에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부고속 지하 사업이 진행됐을 시에는 많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롯데 칠성 부지 개발과 함께 맞물려서 연결될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지나요? 본 매물은 2016년 12월 예정입니다. 이제 본 외관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내부 인테리어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내부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임차인들 생활하시기 편리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매물은 코너 건물로 개방감 또한 우수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또 내부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가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본 매물은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이용 시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보험 매물은 차익손보다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매물입니다. 월세 3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14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2억 2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1억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아무리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 맞는 재무 설계 항상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고요. 투자의 판단 어려우시다면 본 부동산 가이드 항상 시청 열심히 하셔서 판단하는 기준에 잣대 삼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감도뿐만 아니라 지금 샘플하우스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부도 보내드렸는데 참 젊은 층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곳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도 알짜 정보 3가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서진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또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께 부동산 고민 해결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